35기님들 오늘이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오늘 어떻게 수업 잘 하셨어요? 아까 이렇게 글을 적다 보니까 35기 수업이 우리가 9월 1일날 2일날 이렇게 스타트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35기가 좀 시간은 지금 한 9월, 10월, 11월, 12월 거진 석 달 반 정도를 왔는데 남들보다 한 달 반을 더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다행인 게, 마침 탈탈경매 대표님 강의, 우리가 녹화를 올리잖아요. 우리 스파이즈 전 과정을. 그거 할 때 대표님도 이걸 어차피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서 앞으로 쭉 써야 되니까 되게 심혈을 기울였어요. 되도록이면 안 빼먹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본인이 다 집어 넣었거든요. 어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참, 조금 시간은 더 갔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알짜배기로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 기수들이 오기 전까지는 20기, 21기, 22기, 총 60명 공부한 것을 녹화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앞전 기수까지 그걸로 공부했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녹화한 걸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37기 분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 방송은, 주제는 제가 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경매 편견 중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그 세입자를 쫓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요게 맞는지, 이게, 경매가 정말 이렇게 나쁜 짓을 말하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경매를 배워본 입장에서, 경매를 또 낙찰 받아본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 한번 해보고,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오늘 공부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 주제로 그 얘기를 하도록 해요. 아셨죠?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35기님 옆에, 오늘 수업한 거예요? 네. 오늘 수업 명도 강의 했는데, 일단 저희는 즐거운 명도가 세뇌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저는 명도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스파레주 교육생들은 처음부터 또 이제 저희 협회장님 책이나 이제 강의를 많이 들었으면 그런 부담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즐겁게 저도 강의를 들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협회장님이 너무 쉽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술술 얘기할 수 있을까? 상대가 혹시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시나리오랑 다른 말을 또 하면 저렇게 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또 한편으로는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되게 구체적인 멘트들도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처럼 초보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명도하는 게 또 좋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이걸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 말고는 답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혹시 즐거운 명도가 무슨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명도를 하는 입장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즐거운 명도라고. 그러니까 이 경매를 계속 행복하게 하려면, 어쨌든 저희가 돈을 벌고 행복해지려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장선상에 명도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해야만 계속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행복해야지 계속 이거를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 있다고 즐거운 명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옛날에 그 즐거운 명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몰랐어요. 즐거운 명도 돈 많이 줘서. 그죠? 상대방을 위해서 돈 많이 주고 빨리 내보내고 속 안 썩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대표님이 그러더라고. 즐거운 명도란 내가 행복한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행복한 거에 초점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성치.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사람이 어떤 단어를 듣고 발작을 일으킨다고 하신 걸 듣고,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는 게 말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랑 말을 하는 게 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막상 하면은 또 잘할 것 같긴 한데 그 기회가 언제 올진 잘 모르겠어요. 기회는 뭐 스스로 만들어야지.
우리 세연 씨. 그 즐거운 명도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즐거운 명도 하소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명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했었거든요. 아니 뭐 말하다 안 되면 그냥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진짜 아까 그 대표님이 이런저런 사례들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아 이렇게 진짜 콕 찌르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이런 멘트들 뭐 그런 또 그런 뭐 뉘앙스라든지 또 말에다가 내 의사와 의지를 담아서 전달하는 기법들 이런 거 보고서 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좀 더 연습 좀 하고 이렇게 실전에서 연습이 안 되니까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연습도 좀 하고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했고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영화에서 강도가 야 강도 짓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다른 애가 야 저 은행에 있는 돈은 원래 내 돈인데 지금 쟤네들이 뺏어간 거야. 내 거 내가 가져오는데 왜 겁이 나? 그거 보니까 강도들도 저러는데 이건 법적으로도 내 건데 내가 못할 것도 없고 그 강도가 실제 영화에서 그러거든요. 아, 저건 내 건 내 돈인데 쟤네들 내 돈을 뺏어갔어. 막 혼자 대내고서 그냥 총 들고 그러고서 총 들고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났어요. 그 명도 수업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내 집에 가서 내가 이제 뭐 이 사람한테 주고 나오는 건데 겁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가서 하면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님 이번에 낙찰 받았지만 명도할 것도 없었지.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네, 아이고 없는 게 좋죠. 명도는 뭐 워낙 즐거운 명도를 하셔야 된다고 대표님께서 이제 해주셨고 오늘 또 결국 즐거운 명도는 대화로 하는 명도와 법으로 하는 명도라고 이제 그 둘을 다 포함한 게 즐거운 명도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처음에 가장 경매를 배우면서 시작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좀 명도 부분도 좀 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뭔가 잃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경락자금 좀이라도 건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좀 다른 부분들을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그냥 다 뺏기고 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제 명도로 그게 오는데 지금 강의 부분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결국은 내가 낙찰을 받기 전까지는 그 부분은 뭐 채권자들과 소유자, 전 소유자 간의 이제 문제지만 결국은 내가 낙찰을 받고 내가 잔금을 치렀을 때는 내가 소유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명도자, 명도 대상자들한테 결국은 내가 선물을 베푼다라는 입장으로 다가서면 안 될 게 없을 거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게 결국 즐거운 명도인 것 같고 그 대화로 모든 부분들을 해결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참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좀 오늘 그 부분을 워낙 명확하게 명강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태연님. 네, 그 오늘 강의 받으면서 이제 명도가 단지 그냥 내 이익만 얻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주러 간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인간관계에 이런 거다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단지 나만의 이익을 찾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되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명도가 어떻게 보면 경매의 최종 그거면서도 집합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진짜 명도 배우면서 강의가 진짜 경매 최고의 그 해법이다. 네, 이렇게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윤자님은 명도 하지 않았어요? 세입자 내보내는 거?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는데 먼저 강의 들을 때는 명도가 참 쉬운 줄 알았거든요. 즐거운 명도 해서 진짜 내보내는 데 많이 주어서 얼른 내보내는 게 쉬운 줄 알았는데 네. 아 명도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강의하신 거 많이 좀 머리에 담아놨다가 꼭 써먹을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담아놨는데요, 머리에? 담아놓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이제 가서 다 이게 외워야죠. 오늘 달달달? 달달 외워가지고 그 이제 그 말씀들을 내가 한번 써먹어 봐야죠. 네. 우리가 이제 경매하면 그 생각하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배우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경매,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힘들게 하고 남을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정말 나쁜 직업, 나쁜 투자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경매 공부를 거의 이제 3개월 정도 쭉 해본 입장에서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기 생각. 그래서 저도 다가구 거제도 그때 시세조사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좀 겁없이 막 하긴 하지만 아무튼 시세조사를 할 때 경매다라고 부동산에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그쪽에서 명도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대행을 하고 이런 데였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임차인들을 명도를 하면 이제 제가 그때 어떻게 질문했는 줄, 아무튼 저는 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그 부동산 사장한테 얘기하니까 물론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초보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들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런, 그러니까 이 경매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낙찰을 받아주고 이 채무를 또 이렇게 그 배당받게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경제 순환이 된다라고, 선순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경매라는 이런 제도가 없으면 이게 돌아가질 않는, 은행에서는 돈도 빌려주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는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그 죄책감을 갖는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우리, 저희가 뭐 나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저희로 인해서 뭔가 해결이 되고 또 이 부동산은 자기 제값을 찾고 이런 좋은 일을 내가 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었어요. 예. 혹시 누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사람? 경매. 이제 공부한 입장에서 이제 한 3개월 동안, 경매는 진짜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 누구 없어요? 뭐, 왜 말들이 없어? 경매는 진짜 돈을 버는 최고의 도구다. 그냥 보편적인 대답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매를 제가 이제 뭐 공매 한 건, 경매 한 건 일단 진행을 해봤잖아요. 네. 경매 같은 경우는 일단 명의까지 다 일단 정리가 됐고 한 10일 정도 있으면 이제 명의가 완전히 이전될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잔금 치러보고 실제 이제 세입자가 아무도 없어서 빈방이어서 그나마 깔끔하게 명도 처리가 됐는데 그걸 하면서도 많이 고민 많이 됐었고요. 진짜 많이 고민했었어요. 언제 이걸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나 부분도 좀 막 생각하고 하면 할수록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잘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시세조사를 하는 부분들도 모든 부분을 말로 끝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명도를 진행하기 전에 문을 언제 딸까부터 하면서 실제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결국 전화로 다 했어요. 그 열쇠집 5군데를 전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처음에 여기 하니까 또 거기서 열쇠집에서 이런 부분들 정보들을 알려주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알게 되고 이럴 때는 또 가격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부분들을 해서 5군데를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명확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선까지 내가 지불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배, 이제 수리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 막 확인해보고, 실제 이제 제가 거기 딱 낙찰받고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전기도 다 끊겨 있고, 처음에 이제 전기만 끊겨 있었는 줄 알았죠. 그러면서 한전에 전화해가지고 막 항의도 해보고, 내 돈 줄 테니까 나 소유자다. 낙찰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전기세 밀리는 거 내가 내든지 어쩌든지, 일단 전기는 넣어줘야 되는 게 한전의 고유 의무 아니냐. 요금이 미납돼서 뭐 그 부분이 단전하는 부분들은 당신네지만 이제는 내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집주인이고 내 집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방 보일러라도 터지면 수리비가 더 나오고 해서 해야 되는데 당장 겨울 지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니까 그 사람들도 막 설득은 당해서 이제 결국은 막 해주겠다라고 하는데도 결국은 약간 미적미적 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기네들이 이제 절차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잔금까지 치러야지 자기네들은 해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잔금 치르고도 이틀 정도 지나야지 자기가 실질적인 그 수리하는 사람들을 해서 다시 넣어주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서 연결을 해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낙찰 이제 잔금 치르고 와서 실질적으로 오후에 가니까는 전기 넣어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한 3번 정도 했었거든요. 나 이건 낙찰 받기 전에부터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낙찰 받은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네, 낙찰 받았어요. 아니, 낙찰 받았죠. 받고 나서? 낙찰 받았죠. 낙찰 받고 마지막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낙찰 허브 결정 확정이 된다. 그러면 내가 잔금을 치를 거고 일단 넣어달라라고 막 졸랐었죠. 원래 그 영수증 있잖아요. 네. 낙찰 받은 영수증 그거를 팩스로 그건 팩스로 다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 최종 답답한 공문이어서 그래. 최종 잔금을 내야지 잔금을 하고 해야지 자기가 소기권이 넘어오니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뭐 미납 요금을 내든지 네. 아니면 낙찰 잔금을 치르고 오든지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전 소유자가 사용한 부분은 내가 낼 의무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내야 되느냐. 나 그건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보증금을 5만 원 걸 테니까 보증금을 5만 원 걸 테니까 전기 넣어달라. 그거 안 된다고. 자기네들 절차상 그거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낙찰 대금 잔금 납부하고 이제 이렇게 처리했고요. 그런 걸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화하고 결국은 다 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가스도 결국은 전화를 전기 들어오고 나서 보일러 이제 막혀가지고 가스도 보일러에 보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 해가지고 또 가스도 전화해서 그 다음날 바로 넣어주게 하고 모든 부분들을 다 거의 대부분 다 전화로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게 저는 이제 확신이 들어요. 경매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실제 가지 않고 전화로 모든 부분들 90% 이상은 전화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 원래 이제 그런 실물을 배우려고 스타일즈 오는 거니까. 그래서 참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매는 결국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번에 그 낙찰 받은 거 지금 아까 보니까 인테리어 다 했다 했잖아요. 네. 아까 뭐 얼마 정도 들었어요? 136만 원 136만 들었어요. 원? 네, 도배 장판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등 교체해주고 네. 화장실 변기 뚜껑, 변기 뚜껑이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용하시던 비대하시고 그냥 비대 떼가가지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제 뚜껑을 보통 이렇게 뒤에다 올려놓거든요. 그 위에 천정 같은 데도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넣어놓거든요. 근데 넣어놨을까봐 이제 막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이제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베란다 쪽에 약간 이제 칠이 좀 벗겨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창틀 밑으로 좀 칠 벗겨진 데가 좀 지저분해서 안 칠하고 그냥 그 방습지처럼 이렇게 겨울에 붙이는 거. 붙이는 걸 하니까 또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136만 원. 현관 도어락까지 다 해서. 도어락은 별도로 제가 달았고. 달았어요? 네, 10만 원 해서 제가 주고 달았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키는 그러니까 창문을 처음에 이제 낙찰 받고 나서 그 전에는 이렇게 창문만 이렇게 열어보고 이제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하고 낙찰 받고 나서 딱 들렸을 때 이게 창문을 이렇게 확인해보고 했어요. 근데 딱 방범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게 방범창, 창, 샤시 창 뒤쪽에 이제 방범창을 해놓잖아요. 네네. 근데 방범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당시는 이거 다시 이제 안 움직이게끔 붙여만 놓고 그냥 왔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들어가 볼 생각은 못했어요. 그때 들어가 봤으면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최종 그 허브 결정 된 다음 날까지는 좀 기다렸거든요. 괜히 가가지고 내가 급한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이거 따고 들어가가지고 혹시나 뭐 민사나 들어오고 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기다렸어요. 허브 결정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잔금 안 치르면 내 집 아니니까 네,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허브 결정 딱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네. 들어갔죠. 그렇죠. 허브 결정이 완전히 네네. 확정이 됐 날짜에
예, 그때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이사를 가면서 방범창을 띄었다가 안 붙여놓고 간 거구나? 붙이긴 붙였는데 좀 대충. 너덜너덜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서 창문도 열려있던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열쇠가 그대로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열쇠를 맞춰보니까 제 열쇠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갈 때 마지막 이사 가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창문으로 해서 이사를 나갔구나라고 그 생각했죠. 사람 그래 종이를 싹 잘 해놓고 갔네. 네, 그러고 보면. 네. 그래서 별로 이제 수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세만 잘 빠지면 월세는 얼마 정도 잡고 지금 있어요? 500에 40 맞춰놨어요. 40? 일단. 그러면은 아까 이자 빼고 아니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예. 그럼 얼마 정도 수익이 남는 거예요? 월세 이익이, 순이익이. 뭐 해봐야 뭐 얼마 안 들어가죠. 이자 해봐야 뭐 얼마 안 들어가니까. 어. 순이익이요? 어. 한 월세. 40만 원 나가면 한 30만 원 이상은 나오죠. 용돈으로 짭짤하다. 용돈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30만 원 용돈이에요. 아, 30만 원은 써야지. 차비매 뭐며 이런 거.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그지. 3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치, 그 돈. 그치. 우리 옆에 그 세훈 씨는 우리 이제 그 대한 씨가 소개해준 물건 똑같은 물건이잖아요. 같은 동네에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이제 동기 때문에 인테리어 다 끝났죠. 본인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어. 저는 끝난 게 아니고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그거부터? 네, 물 새는 공사가 이제 막 끝났어요. 물 새는 공사. 어쨌든 뭐 싸게 샀으니까. 인테리어 단지 해놓고 네. 제가 산 집 같은 경우는 이게 인테리어에 손볼 때가 좀 제가 제 기준에서는 좀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견적을 한 군데 이 근처 인근 인테리어 업자한테 받았다가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너무 크길래 이제 협회 이제 그 협력사인 서우건축에 또 견적 의뢰했거든요. 근데 월요일에 의뢰했는데 아직 견적이 안 들어와가지고. 노란 아파트 있어 지금. 거기 지금 이제 입주 청소하고 마무리. 네네네. 거기 있어. 가지고 어제 제가 이제 목요일 날 확인했더니 금요일 날 방문해서 견적 뽑아가지고 준다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네, 그래서 그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 저도 얼른 새 빼야죠. 네네. 누구께 더 좋아요? 아니 저야 항상 제게 더 좋죠. 저는 항상 제게 좋죠. 하여튼. 아니 근데 저는 싸게는 산 건 맞는데 네. 이제 인테리어 하면은 저는 이제 그냥 몇백 선에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견적 받아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샤시도 하고 뭐 싱크대도 하고 천장도 바꾸고 도배 장판하고 또 욕실도 바꿔야 되고요. 할 게 많아가지고. 뭐 이사 들어갈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다 올리모델링하게? 아니 근데 이게 좀 많이 오래됐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막 콘센트가 110V 군데군데 110V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하는 김에 깔끔하게 해야 빨리 새도 빠질 것 같고 그렇게 인테리어를 좀 해도 그렇게 하고 나서 새를 빼도 어쨌든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렇게 깔끔하게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옵션은 안 들어가요? 네? 옵션은 안 들어가요? 아니 원룸이 아니니까. 네. 안 들어가지. 기본 인테리어만 해놓으면 되잖아. 네,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네네. 네. 이제 옵션이라는 거는 다가구나 원룸, 투룸 이럴 때는 뭐 그 우리 같은 경우도 거제도 리치엔에 옵션이 세탁기,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TV, 에어컨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세 월세 놓는 일반의 빌라 이런 거는 옵션이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해놓으면 되고. 이제 그런 그 뭐 싱크대 저도 어제 그 노열 아파트 우리 이제 106호에 그 젊은 애기 엄마 그 싱크대를 해야 되는데 싱크대 이게 물 개수대 쪽에가 이렇게 찌그러지고 서랍에 그 레일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새 것으로 아예 이제 교체해 주려고 마음 먹고서 어제 동네 그 근처를 다 뒤졌는데 그거를 저걸로 하더라고. 그 메다로 싱크대 하부장 몇 메다, 상부장 몇 메다, 이래서 합이 몇 메다, 5메다냐, 6메다냐, 이렇게 해서 그게 따라 약간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제 5.5메다를 하더라고. 그래서 6메다까지는 그냥 같은 비교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 20, 30, 이 정도 차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저렴하고 괜찮고, 요즘 뭐 싱크대가 워낙 잘 나오니까, 그래서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그런 거 이제 맞출 때 전체 막 뒤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 이제 공부를 3개월 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참 경매를 지금 잘 배웠다. 내가 몰랐으면 어쨌을까라는 거 이런 거 생각 있어요? 우리 태연님은? 일단 뭐 저는 경매 이제 스파레즈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큰 저거는 없었는데요. 일단 생활 패턴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일단 뭐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또 이제 뭐 그 사람 만나는 거나 이것도 단순히 그냥 그 일하기 위한 그런 거였다면 스파레즈 교육을 받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게 다 경매하고 연관된 것처럼 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회사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도 그렇고 뭐 아니면 뭐 어디 마트 가서 뭘 구매할 때도 네, 시사 조사를 제대로 하고 아니면 뭐 이제 와이프한테 뭐 얘기할 때도 뭐 이렇게 제대로 듣기 연습이나 이런 거 기억해서 다시 뉘앙스나 이런 것도 파악이 되는 공부를 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경매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경매를 항상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강의 받으면서 그게 제일 저기 같아요. 경매를 일상생활화하는 그런 게 몸에 배어지는 게 아닌가. 예. 단지 낙찰을 못 받았지만 일단 생활 패턴이 이제 조금씩 경매형 인간 아직 되진 않았지만 그런 과정이지 않는가 교육 받으면서 그런 게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윤자님은 아드님이 경매 공부를 하고 윤자님이 배우셨잖아요. 그다음에 아드님의 물건을 거진 다 세 맞췄죠, 이제. 아니요, 한 2군데 못 했대요. 2군데 아직 못했대요. 그건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동안에 아들이 일 저질러 놓은 거를 뒤에서도 이제 같이 막 세입자 맞춰놓고 이렇게 쭉 내가 또 직접 경매를 해보니까 그 아들이 공부할 때는 약간 막연하지 않았었어요? 아들을 공부할 때는 저는 몰랐어요. 몰랐고 얘기를 안 하니까 몰랐고 이제 지가 하면서 하고 난 뒤에 내가 다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거를 하면은 이렇게 치매 예방이 아주 좋은데 내가 과거에 좀 몸이 안 좋았던 걸 알거든요. 치매 저기 아주 좋은데 그거를 하지 뭐 그거 하냐고.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지금 하여튼 허든 거나 끝내놓고 내가 봐야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했는데 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뭐 집안에 대략 일을 다 이제 집안에서도 바쁘기는 바빠요. 뭐 주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그 남는 시간을 뭐를 하고 이렇게 좀 심심한 그런 면이 있었다면 지금은 벌써 새벽에 난 3시쯤은 일어나요. 3시에 일어나서 그때 이제 이래독을 해. 누가 전화 오는 거 그것도 괜히 신경 쓰이고 시간만 잡아먹고 또 이래독 하다가 중간에 시간을 뺏기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게 해이해지더라고요. 근데 아침 새벽에 하니까 누가 팔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네. 예. 그래가지고는 한 7시쯤 되면 이제 아침 밥 해서 먹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루에 한 5개 하니까 금방 끝나버려. 그전에 한 300페이지가 넘었는데 그거 하면 한 20일이면 이제 끝나겠다 했는데 지금은 230페이지 뭐 그걸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큰장목사님 물건이 그렇게 없어요? 없어. 난 몰랐어. 그래서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거 컴퓨터를 몰아가지고 엄청 서름을 받았는데 이거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별게 다 나오는 거야. 엑스에서부터 문서 하는 것도 한글 문서, 워드 문서 뭐 다 나와. 그거 말이야. 그거 하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직도 그거. 윤자님한테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거 하다가 보면 시간이 진짜로 시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저녁에는 또 유튜브 들어와야 되고. 요거 들어가야 되고. 방송. 그러게 시간이 없어도 요즘 너무 좀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우리 윤자님 방송을 듣고 우리 37기에도 윤자님만큼은 나이가 안 되지만 60대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컴퓨터도 어제는 스파레즈로 오셨거든요. 이 방송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 뭐라 했어요. 73세 어르신도 왔는데 60대가 그걸 도전을 못하냐고, 더 죽는 소리를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윤자님도 그 방송에서 경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만 들었어요? 그 마지막 멘트 그래도 했으니까 참 다행이다. 정말 좋았다는 얘기는 아직 그거는 빼놓으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제 37기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분이 어쩌면,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분한테. 나이 먹은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해라. 내가 들고 있을게, 마이크. 60대면 아주 젊죠. 저보다 아주 10년 이상은 젊은데 지금 해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요. 나는 그냥 진짜로 이런 기억력이 책도 위에서 벌써 읽고 아래 내려가면 그 위에 치는 잊어버려요. 그러는데 60대면 한창이죠. 인생은 60대부터. 그쵸. 이 방송 듣는 진짜 60대 아니면은 근데 60대 70대도 하는데 상담하다 보면 50대 중반인데도 제가 경매 공부하는데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 하죠. 제 나이도 50대 중반이에요. 하셔야지. 이게 경매 공부하니까 좀 똑똑해지지 않아요? 맞아요. 하셔야 된다 얘기했는데 나도 이게 이 회사에 있으면서 똑똑해진 게 하나 딱 하면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동네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삶이었잖아요. 그죠? 하니까 그래가지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날이 그날이고 막 이랬는데 이 경매를 하니까 아까 우리 윤자님 새벽 3시부터 물건 캐릭터 옥션 막 뒤지기 시작한다고 엑셀 이런 거 보고 나중에 파워포인트도 하고 이러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세계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전국에 대한 물건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눈의 시야도 넓어지고 뭔가가 이렇게 조사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동네 장사로 해가지고 집 앞에 몇 군데 이렇게 알아봤는데 어제도 칠곡의 싱크대 조사하느라고 전체 다 뒤져가지고 그거 하였지. 거제도의 도어락하고 그다음에 문 교체하는 것 때문에 다 조사하면서 지금 가지 않고 스파레주 아산에서 거제도 물건을 핸들링 해가면서 다 진행하고 지금 가서 아까 보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작업한 거 짝짝짝짝 보내고 돈 지불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부탁해가면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서 참 나 좀 똑똑해졌어. 나 좀 참 괜찮아진 것 같아. 옛날 같으면 진짜 맹탕이고 나이 먹을수록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나는 자꾸 나이가 먹으니까 주눅이 들고 아는 건 없고 가진 건 없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 이게 경매 회사에서 있다 보니까 이거 배울 때까지는 뒤지게 혼나고 욕을 먹었지만 참 내가 많은 거를 지금 많이 배우고 내가 참 많이 똑똑해졌다.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뭔가가 내가 핸들링하고 이렇게 진행했을 때. 그래서 참 경매가 정말 멋지다. 그하고 또 더구나 이렇게 이제 전국화로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전국을 내 손에서 핸들링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교육생들 보면 상담하시는 분들, 우리 이미 회원들은 공부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여기 서울 사는데 어떻게 지방에 물건을 하냐는 등, 조사를 하냐는 등, 어떻게 다 관리하냐는 등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회원들 보면은 서울 도심권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몇 개나 돼요. 다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거를 배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이제 공부해본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 하면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일단 자본운용법 말씀하셨잖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게 사실 수도권이나 이런데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땅값만 비싸고 월세 수익은 그냥 적은 그러면 당연히 전국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대화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화로 다 되고 또 그렇게 또 누구 심어놓으면 그 임차인처럼 관계 잘 해놓아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되지 않고요.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은행도 대대적으로 희망퇴직을 하고 있고, 지금 막 대상자들 되시는 분들 고민하고 막 있거든요. 전 속으로 웃었죠. 아, 이거 나 준비 안 했으면 나도 그냥, 예, 그러니까 아직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방법을 알게 된 거. 너무나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된. 근데 예를 들어 저가 주식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등락이 너무 많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게 막 되면 통제가 안 돼. 예, 그러면 그때에 또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길이 맞나 아닌가 막 이랬을 텐데 저는 어떻게 해서 경매를 알게 되고 스파레주에 알게 됐지만 이게 너무 정말 이 인연이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로 지금 수익을 얻는 건 아니지만 이미 뭐 선배님들이나 협회장님이나 하시는 걸 보고 당연한 길인 걸 알았고 난 이런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항상 이번에 특히 더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 이제 올해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은행에서도 옛날에 IMF처럼 이제 감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이 먹어서 그 대상자 같으면 참 우울할 것 같아. 우리 여기서 대만님은 저는 한 이제 6년 정도 남았어요? 6년 정도 남았는데 공무원이니까 좀 그런 건 없긴 하겠다. 6년이면 뭐 제가 얼마만큼 성장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기존부터 저는 이제 워낙 공무원 월급 뻔하잖아요. 월급쟁이 가지 혼자서 애들 학교까지 다 보내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얼마나 모았겠어요. 진짜 얼마 모으지도 못했었고 지속적으로 재테크란 부분들을 많이 하려고 했었고 실질적으로 해보기도 했었고요. 주식도 해보고 자판기도 해보고 자판기까지? 자판기도 해봤었어요.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셨다. 정말 힘들 때 그 자판기가 나를 먹여 살렸었고요. 그쵸. 한때는 유행이었어 그거. 그때는 정말 잘 됐었어요. 사업이 잘 됐었었고 나는 그때도 투자를 하면서 그랬었어요. 그때 투자를 하면서 나는 이게 내 회사다. 내 사업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고 결국은 이제 말아먹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 이제 와서 이제 했지만 그걸 이제 툴툴 결국은 털고 일어선 게 지금 제 모습인 거고 아마 그때 시작할 때가 협회가 만들어지고 좀 나서해서 그때 협회를 알았으면 떼부자 되지. 진짜 이 경매라는 게 참 내 자본을 전혀 없애지 않고 내 자본을 없애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경매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내 자본을 항상 잃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매로 결국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있는 이상 그리고 경매를 우리가 접근하기 때문에 정말 싸게 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싸게 사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운영하느냐에 이제 달린 거고 그 부분은 결국은 자기 자본을 결국은 지키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뭐 다른 뭐 투자로 했을 때도 그 부분을 뭐 지켜낼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뭐 내가 주식에 자신이 있다 정말 전문가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확률 게임에서 내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털어버리고 경매라는 부분을 일단 들어왔고 그렇다고 이제 이 경매를 알게 돼서 처음에 이제 제가 선택한 이유도 그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뭘 할까라는 부분들을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처음에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준비했었고 공인중개사 길이 정말 내 길인가라는 부분들도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됐었죠. 근데 그 공인중개사는 일단 현직에 있으면서는 내가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명의 걸고 명의만 남겨놓고 와이프 보고 이제 실장하면서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법에 위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찾으면서 결국은 공매를 처음에 이제 접근했었죠. 공매를 처음에 이제 접근했었고 공매로 이제 그 부분을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경매를 배워야겠다라는 부분이 좀 절실하게 좀 다가왔었고요. 그래서 경매를 이렇게 35기로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함께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저한테는 정말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하면서도 이제 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네, 어떤 그러니까 부분이요? 와이프가 그래요. 많이 바뀐 것 같다. 왜 나한테 질문하듯이 물어? 그러니까 꼬치꼬치 이제 그 내가 궁금한 부분들은 꼬치꼬치 이제 묻고 좀 더 전에보다는 이제 자세하게 묻고 이제 대충 듣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고 와이프가 담배를 끊을래 경매를 끊을래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기로 하고 거의 그때 언제죠? 한 달 정도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담배 끊어버리고 나는 끊었어요? 네, 나는 경매로 간다라고 하고 담배를 그냥 끊었죠. 그러니까 경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아니 근데 막 금단 현상 이런 거 없어요? 그때 장기침을 엄청 하셨어요. 그 제가 걱정돼가지고 응. 장기침을 저희 그래서 안 그래도 장기침을 저희 저번 그때- 세미나 때? 네, 너무 어. 하시길래 감기가 들으셨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저랑 어떻게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내과를 가시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 담배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장기침을 하는 게 금단 증상이야? 물어봤더니 그게 다 나와야 된대요. 아, 속에서? 가래가.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근데 좀 다행이었죠. 다른 뭐 폐 쪽이 안 좋으신 게 아니고 그 현상이구나 했는데 오늘은 안 그러시길래 딱 이렇게 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 속에 있는 폐에 이제 막 가래 같은 게 다 토해서 나와야 되는 기침으로? 얼마 동안 그거를 이겨냈어요? 뭐 잠도 안 오고 막 손을 달달달 떨린다던데? 안 그랬어요? 아니요. 오직 경매만 생각했습니다. 전혀 그렇진 않고요. 네. 많이 이제 담배를 피웠다 끊었다를 많이 좀 반복했었었고 힘들 때는 피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좋아지면 좀 피웠었고 컨디션이 나빠지면 과감히 던지고 끊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어느 걸 택할래라 하길래 그게 이제 그래서 그냥 난 경매를 선택했습니다. 오야. 사모님이 이렇게 경매에 푹 빠져 살을 다룰 줄 아네. 남자를 갖다 다룰 줄을 아네. 너 경매할래? 담배 끊을래? 딱 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경매를 배우는 시기에 있어서 이제 제가 시간 패턴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물론 이제 말투도 그랬지만 시간 패턴도 이제 계속 바뀌고 하니까 많이 걱정돼서 이제 그랬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막 신경 쓰고 생각할 게 있으면은 나가가지고 담배나 피우고 들어오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감히 괜찮아요. 35기 담배 필요 동지 없어졌는데 태현 씨 담배 펴요? 세훈 씨. 그랬어요. 그리고 응. 3월 달부터 담배를 끊었거든요. 그래. 네, 이제 스파레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와이프를 설득하기 위해서 좀 보여줘야 이제 뭐 의지를 보여줘야 이제 또 허락할 것 같다. 그래서 끊고 이제 신청하고 했는데 와이프가 여전히 밀어주질 않네요. 근데 일단 제 자신과의 약속이어서 저는 그 담배 끊은 게 잘했다 싶고요. 건강에도 좋은데 뭐. 그쵸. 네, 그래서 잘했고 뭐 경험하면서도 너무 편하죠. 예, 담배 끊은 거에 대해서. 네. 아마 그 아내분이 이제 공부한다 하니까 그 돈 650만 원 결제해 주려면은 제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딜이었던 것 같고 아직은 이제 경매를 밀어주지 않는다는 거는 아직은 경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그럴 거예요.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경매에 대한 불안은 어떤 거예요? 일단은 이제 나이 들어서 왜 힘들게 살려고 하느냐. 뭐 굶어 있었고 그러니까 편견이죠. 와이프도 이제 남을 이제 내보내야 되고 그런 게 제일 우선이고 이제 친구들 얘기 주위에 이제 경매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저를 걱정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사실은 먼저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더 편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죠. 예.
아마 이제 우리 나이 때나 옛날 사람들 보면 TV에서 맨날 짐 드러내고 빨간 딱지 붙이고 막 울고 불고 뭐 막 통곡하는 그죠? 이제 이런 거를 드라마로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편견이 참 무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참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경매를 망한 입장이잖아요. 경매에 당한 입장.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제가 이제 당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경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경매를 받는 사람은 당한 입장에서 나쁜 놈이라고 저도 생각했었어요. 왼수 같고, 완전 적 같고, 그치만은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망하지만, 정말 이거는 복수의 대상이다. 뭐 이런,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견 중에, 아까 우리가 오늘 명도 배웠잖아요. 사람들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명도가,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 1년 정도 걸려요. 낙찰되기 전까지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경매 신청자나, 그 다음에 세입자나, 아니면 집주인이나, 1년의 과정 동안 경매에 대해서 거진 다 검색을 해봐요.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알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이제 몰랐으니까,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너무 우울하다 보니까 약간 자포자기한 상태였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경매가 딱 1차에서 유찰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들었어요. 유찰됐다고, 낙찰 안 됐다는 얘기 들리니까, 속에서, 아싸!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내 집 낙찰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안 넘어갔구나, 이 생각에. 그러니까, 내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당장, 거주할 데가 없어지지 않고, 당장 있다는 것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2, 3개월, 2개월 정도 텀 생기잖아요. 다행이다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2차에 날짜가 됐는데 또 유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래,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참 다행이야. 좀 더 살 수 있어.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3차가 돼가지고, 이제, 됐는데, 어느덧 순간 불현듯하게, 아니, 지금 이제 가격이 얼마 떨어진 걸 알았잖아요. 유찰 돼서 3차가 왔으니까. 어머, 이 가격보다 내가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집 날라가면은 나의 모든 채무는 다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러면 나 이 집 날리고 버팅기면 된다 생각했는데, 집은 날라가면서 낮은 가격에 떨어지니까 채무는 내가 남는 건 내가 또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요게 빨리 낙찰이 됐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럴 거면은 1차나 2차 낙찰 됐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한테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 해결을 하고 돈 조금 남으면 이 돈 가지고 월세 보증금이나 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돈을 만드는데 나는 되려 돈을 이 망한 입장에서 또 돈을 채무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구나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기도했어요. 제발 이번에는 어느 사람이든 누구든 이 집을 낙찰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왜?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침 그렇게 기도가 열려가지고 협회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3차의 가격에 말고 그 높은 가격을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 남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다 정리하는 정도로 끝났어요. 정리하는 정도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조금 이제 경매라는 게 요게 빨리빨리 낙찰이 안 되면 아까 우리 은영 씨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죠? 하고 또 은행에 많은 사람들이 적금을 넣고 갖다 돈을 맡기잖아요. 그 돈이 이게 또 돈을 빌린 사람한테 또 돌아가는 거거든요. 돈이 이렇게 계속 돌아야 되는데 지금 요게 썩은 줄이 된 거잖아. 돈을 못 갚는다는 건 돈을 빌려놓고 못 갚아가지고
그 경매 넘어간 거니까 요게 문제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낙찰이 돼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채권이 회수가 돼야 여러분들이 돈을 맡긴 게 다시 완전히 보장이 되고 은행에서도 또 안전하게도 자산을 굴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딱 그 생각이 들면서 이 경매가 나쁜 게 아닌데 정말 그 TV에서 봤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경매하면은 사람을 쫓아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경매는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 경매예요. 이 경매가 정말 아까 3차, 4차, 5차까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냐고. 그죠? 빚은 빚대로 남고 집은 집대로 날아가고 엉망진창이 되면서 이 삶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빨리빨리 많은 경매인들이 생겨서 이 집을 좋은 가격에 아니면 그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그 은행도 살고 세입자도 살고 그다음에 채권인 사람도 살고 집주인도 살리는 길이 경매의 낙찰이에요. 집주인도 어차피 자기 채권을 못 갚아서 경매 물건인데 거기서 마냥 있을 수는 없거든. 은행에도 돈을 빌려서 썼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대물이 그게 바로 집이잖아. 그러니까 이 집이 정리돼야지만 채권자도 편한 거거든. 안 그럼 집이 자꾸 까지면 이 채권자는 빚은 빚대로 남고 집은 집대로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매라는 게 정말 남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를 몰라요. 근데 내가 딱 경험해 보니까 그래. 근데 또 이제 이 얘기 나온 김에 명도. 우리가 이제 경매를 낙찰 받은 입장에서 저 사람을 내보내려면 어떡할까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경매 당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선순위라서 배당을 받는지, 아니면 소액 임차인이라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0원 하나를 못 받는다든지, 이거를 입에 다 알고서 자기가 어느 정도 스스로 갈 방향을 정해요. 이미. 경매 넘어가면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래서 스스로 갈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어느 낙찰자가 오게 되면 그때 대화로서 얘기 잘 하게 되면 거기에 있던 사람이 세입자가 돈을 다 띄는 입장인데도 아예 다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약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 자리에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었는데 내 집이 경매당하고 협회에서 그 집을 낙찰을 받았을 때 저는 이 집을 쫓겨난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월세 계약을 해가지고 보증금 얼마 내고 세입자 관계로 2년 가까이 살았어요. 2년 가까이. 그러니까 고마운 일이지.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생길 때까지 이 집에서 살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또 낙찰 받은 입장에서는 또 집을 갖다가 세입자가 휙 나가가지고 비어있는 것보다 그 사람이 산다 하면 또 은행 이자도 월세 내니까 커버되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인테리어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하니까 정말 서로가 좋은 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된 편견이 모르는 무지한 입장이다 보니까 뭐 경매하면은 쫓아낸다, 뭐 쫓겨난다, 뭐 울며 불며 한다, 뭐 그 낙찰 받은 사람이 막 악덕이 돼가지고 막 집행한. 근데 그거는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무지해서 정말 똥꼬집을 부릴 때 최악의 맨 마지막 수단이 어쩌든지 그 법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 제가 이 협회에 있으면서 우리 교육생들, 그 많은 교육생들 법으로 집행하는 건 한 세네 건이나 봤나? 세네 건이나 봤나? 없어요. 근데 경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옛날에 협회에서 낙찰받은 내 집을 세입자로 살았던 그 고마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명가를 낙찰받았을 때 거기 있는 세입자가 그대로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게 해서 월세 받고 그 사람대로 이사 안 가고 편하게 살고 있고 이런 일들이 허다해. 이게 경매예요. 그죠? 우리 세대에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 집 그쵸.
애들 아빠 부텀도 이렇게 다가구 가까이. 주택 내가 들을게 이거. 다가구 손 주택을 이제 이렇게 내가 건의를 해보면 아이고 그렇게 세입자가 뭐 33에게 뭐 세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20실 이상 되는 그런 자 다가구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은 그렇게 세입자들이 다 그 돈 띄고 가만히 있냐 칼부림 난다 이거요. 그리고 이제 누가 또 맞아. 주위 사람들도 그 경매 나중에 안 좋은 사람들로.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많이들 포기들을 한다 해도 그게 허른 사람들 얘기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전화하잖아요. 그럼 부동산에서도 경매에 낙찰 나왔던 물건이 근처에 있는 거 다 알잖아. 이렇게 하면은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네, 얼마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얼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받으셨네요. 이렇게 부동산이 더 되려 조사할 때는 뭐 경매 물건만 안 가르쳐주고 부정적인데 딱 낙찰받은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잘 받으셨네요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세 맞추는데 이제 그 직업 정신이 나와요. 뭐 세 맞춰주고 뭐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로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게 80몇 개가 경매 나와서 우리가 63개 낙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할 때는 그렇게 부정적이더니 지금 뭐 세입자들 전세로 착착착착 맞춰주고 있고 지금은 뭐 5,500 처음에는 5,500 택도 없다고 거기가 그렇게 가지도 않는다고 이러더니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5,500 전세로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소개하고 있고 뭐 얼마에 맞출까요? 묻지도 않아요. 전세 5,500이죠. 그냥 끝나. 이렇게 되는 이게 이거를 만들어내가는 게 이제 배운 사람이 이제 입장이고, 이렇게 또 포지션에 따라서 상황도 또 다 틀려져요. 이게 경매야. 그죠? 지금은 이제, 우리 태연님, 사모님도, 돈이 들어오면, 그때는 달라지실 거예요. 결국은 돈 맛을 봐야 돼. 작은 거라도, 정말 상가 좀 한한 거라도, 이렇게 월세 들어오면, 그 월세가 정말 좋죠. 우리 혹시 물건 도전하는 거 있어요 지금 우리 은영님? 아니요 아직 아직? 없어요. 예. 우리 윤자님은 저번에 옥산 상가 막 도전하고. 하긴 이만큼 있어요. 그만큼 있는데 한 병 정도가 변경, 기각, 취소 이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없던 상황이야.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중간에서 이제 같은 날짜에서도 좀 무엇을 하나 골라보긴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못 골랐어요. 이제 그거보다도 우선 요때는 그냥 컴퓨터에다 내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요즘은 아침에 이제 이래도 할 때는 네. 이래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낮에는 이제 전화 와도 되고 네. 뭐 이제 시간을 좀 뺏겨도 되니까 중간중간에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컴퓨터 그냥 하여튼 요즘 그거에 정신을 다 쏟고 있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한 달이나 되면은 이제 그때 또 해봐야죠. 시세조사를. 그렇죠. 지금 이제 물건을 골라놓고도 좀 전에 말씀처럼 계속 변경되고 기각되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연기가 돼서 그다음에 또 이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빌려가지고 그냥 경매를 한 표 정도는 되더라고. 취하된 것도 많죠. 취약, 기회갖고 변경 뭐 그런 거 불어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엄청 많아요. 다 들어간 것도 상당히 많아요. 건물값이 많이 올라서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일반 매매를 팔아버리면 돈이 더 남으니까 좀 상황이 좀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경매 자체가 그렇긴 해도 지금 윤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컴퓨터 배운다 했는데 아까 다가구 막 30개 이렇게 보신다 하셨잖아요. 엑셀을 할 줄을 알면 이제 세입자 이게 넘버링 30가구 이렇게 쫙 해서 수식으로 총 월세 계산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세입자 관리하기도 그게 이제 다 리스트를 뽑아 놓으니까 이제 이게 알죠. 이렇게 해서 같은 날짜에 또 어디가 제일 좋은가 이제 그거를 보는데 우리 집은 이러면 영감쟁이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주머니에 꼴쳐놓은 걸 가지고. 꼼쳐놓은 거 가지고 이제 꼼쳐놓은 돈도 별로 없고 먼저 그거 한 2억 꼼쳐놨는데 다 뺏겼어. 아이 여물라. 그래갖고 그게 좀 어려운데 하여튼 설득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네네네. 진짜 빨리 편견이 정말 이게 무지에서 나오는 편견인데 뭐 이제 할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태연님 같은 경우는 사모님이 이제 경매 공부를 조금 방송을 좀 들으라 하세요. 진짜로. 그다음에 아니면 전에 우리 교육생 중에 한 분은 밥 먹을 때 그 스피커로 유튜브를 틀어놓더라고. 이렇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야지. 그냥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면 또 어떡해. 거기 할아버지는 빼버려. 저 와이프도 제 밥 먹을 때 틀어놓으면 애기 깨니까 끄라고. 애기 깨니까 꺼. 이어폰으로 들어. 편견은 없어요? 네, 편견은 없는데 애기 깨니까 꺼라. 이어폰으로 들어라. 스파레주 입소해서 교육 좀 받아봐라 했더니 일단 지금 자기가 아기를 키워야 하니 아기 좀 크면 하겠다. 그 정도입니다. 일단은 저보고 열심히 하라고. 일단은 당신이 열심히 해. 자기가 열심히 하고 나서 난 아기 좀 크고 나면 생각하자. 요 정도예요. 근데 밥 먹을 때 저도 이제 익숙해지라고 틀어놓는데 자꾸 끄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 33기에 그 오수님하고 주인님, 그렇게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는 아니 이제 그 부분도 우리 이제 오수님은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경매에 대해서 알고 몇 건을 이제 배운 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작은 거 막 낙찰 받아갖고 뭐 그냥 남들은 30만 원 월세 낼 때 본인은 뭐 10만 원, 15만 원 받으면서 그냥 조사할 줄은 모르니까 경매라는 게 안 배워도 가서 1등 하면은 어떻게든 써가지고 운빨 좋게 1등 하면 낙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개를 해봤어. 그냥 자기는 이제 뭔가를 진짜 배우고 싶은데 그 우리 주인님이 정말 반대를 하고 무관심하고 막 이러니까 주인님을 이제 교육생으로 집어넣은 거야. 자기가 경매 공부하려고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조금 홀가분하게 설득할 시간에 서로가 이제 맘맞으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인님을 처음에 했는데 주인님이 정말 처음에 경매 공부할 때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 하니까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떠넘밀려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상담하러 왔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오수님도 하라고 했죠. 왜냐면 본인은 관심 있지. 또 투자를 한두 건을 해봤어. 근데 주인님은 이제 스파주에서 오리지널로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수 씨가 못 따라와요. 주인님의 마인드를. 가고 물건 고르는 것부터 조사하는 것부터 이게 손발이 안 맞잖아. 그래서 경매 투자해서 돈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둘이 들어온다고 교육비 아까워하지 말고 들어오라 했는데 한 며칠 머무를 때 대표님이 이제 우연히 자기들 동기들끼리 앞에 호프집에서 만났을 때 지나가다가 같이 합류해가지고 들어오라고 같이 공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한 사람이 650이니까 둘이 하면 1300인데 얼마나 큰 목돈이에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냥 과감하게 그 월급쟁이인데도 한 거예요. 해서 지금은 그러잖아요. 공부 진짜 둘이서 같이 공부해 놓으니까 물건 같이 조사하고 판단하고 뭐 진행하는 게 손발이 의견 차이가 없는 거야. 착착착착착. 그래서 통영에 다가구 낙찰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빌라 낙찰 받고 같이 막 공부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에 대해서 확실히 딱 들으니까 정말 경매 공부할 때 반대하던 그 주인님이 어거지로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죠? 남편에 의해서. 자기 조카를 37기에 넣었어요. 자기 조카를, 친조카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조카를 넣었어? 그랬더니, 내가 해보고, 확실히 섰으니, 가족한테 추천해서 꼭 배워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조카가 딱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카는 이제 간호사인데,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어요. 근데 5천만 원 정도? 근데 보통 이 돈이면 우리가 부동산 할 때 일반 시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5천만 원 갖고 뭘 투자를 한다?
주식은 할 수 있는데 뭐 부동산을 산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한번 화상할 때 그거 엄청 큰 돈이다. 그 돈이면 건물을 한두 개는 살 수 있다. 그랬더니 스스로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경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벌써 가족이 같이 막 공유하잖아.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그렇고 그 건물에서 이제 월세가 나와서 그 이제 금매로 샀잖아요. 그 동기 때문에 그거를 월세를 일단 사모님한테 주세요. 자동이체로. 다달이. 생활비 보태서 쓰고 아니면은 생활비에 쓰지 마. 용돈 써. 이렇게 하세요. 생활비는 어차피 내가 벌어서 줄 테니까 그걸로 쓰고 이거는 당신 용돈이야. 당신만을 위해서 써. 그러면은 이제 그게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도 바뀌어요. 그게 왜냐면 내 딸이 그러더라고. 딸이 내가 처음에 오산상가 그거 투자하자 할 때 야, 돈 좀 있냐? 돈 좀 있냐? 하니까는 애들이 약간의 자포자기. 뜯겨도 엄마한테 뜯기니까 할 수 없지 뭐라는 마음으로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내놓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경매대는 회사 다니면서 확신이 쓰니까 야 너네들도 경매 공부해. 그 직장 생활하면서 병행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삶이 달라진다. 인생이 달라진다 할 때도 똑같아. 내 새끼도. 엄마 나 열심히 해. 엄마 열심히 해. 엄마 화이팅! 이러면서 엄마 건물 많이 사가지고 우리 나중에 많이 해줘. 하나씩 줘. 이렇게 하면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빈말로. 약간의 비아냥? 아유, 우리한테 시키지 말고 엄마나 잘해. 뭐 이잖아.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야, 내가 이 협회에서 교육생들을 상담하면서 이렇게 회원을 만들었는데 내 새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에서 학자금 아까 대출을 지네들 그 다 채무잖아. 등록금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래서 야 너네들 학자금 대출 전체적으로 얼마냐? 너는 얼마고 너는 얼마가 하니까 자기는 2천만 원, 자기는 누구는 1,500만 원 이렇게 막 다 나오더라고. 야 자동이체 저기 은행에다 거기다가 걸 테니까 걸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날짜에. 그거를 한 6년, 7년, 이렇게 6년 동안 쭈루룩 하다 보니까 한 명은 이미 끝났고 하나도 없어. 다 상한 자동이체로 이렇게 내는 게 끝났고 이제 그러면서 대기 타고 있어. 이번에는 나야. 막 이러면서 한 달 그 세입자가 나가지고 공실이 생기잖아. 그럼 빨리 세입자 안 맞춘다고 뭐 하냐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바뀌어요. 그래서 세훈 씨도 그 월세를 뭐 진짜 그거를 그 약간 그렇게 있다면 그 용돈으로 당신 생활비 써 없어도 되잖아 그거 그렇게 딱 해줘 버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달이 들어온다는 게 남편이 주는 그 생활비 외에는 없었잖아요. 정말 달라져요. 한번 해봐.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고 두 번째 그 7곡의 아이비 그 빌라 그 우리 교육생하고 같이 했을 때 그 빌라 하나는 내 둘째 딸한테 돈 있냐? 했더니 이제 그때는 서스럼 없이 1,000만 원 딱 있다 그러더라고. 1,000만 원 내놔 봐. 빌라 사서 이 돈의 월세를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월세가 45만 원을 받거든요. 그 15만 원은 은행 이자로 나가고 30만 원을 얘한테 자동이체로 해줬어요. 지금 그거를 1년 넘게 용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번에 우리 도치네 커피 이번 주부터 이제 알바들 다 시작했거든. 이렇게 테이크아웃하고 코로나 3단계 막 얘기 나오니까 너무 손님이 툭 떨어져가지고 그냥 직원이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만두는데 어제 그러더라고. 아유, 도시네 커피 알바도 끝났고, 이렇게 하는데, 아유, 그나마 그 빌라에서 나오는 월세 30만 원 나와가지고 고정적으로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당분간 먹고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고봐라. 다달이 고정적으로 나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냐? 그게 부동산에서 나오고,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커지고 있고, 네가 이거를 쭉쭉 받는다고 생각해봐. 그랬더니, 맞아, 이러더라고. 그죠? 하니까 이런 거 딱 받아보면 좋죠. 네. 어때? 설득이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또 애기는 좀 키워야 되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애기는 키우면서도 경매에 대한 어떤 호감도를 가지면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애기 엄마약에서 쫓아다니면서 경매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같이 물건을 거르고, 같이 조사하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서포트만 해줘도 정말 괜찮거든. 아무것도 않는 것만 해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자, 우리가 한마디씩만 하죠. 나 이제 오늘 명도 끝나고 나는 2021년도 돌아오는 새해는 어떤 식으로 임하겠다. 우리 쭉 한마디씩 하고. 일단 교육 다 끝났으니까, 네, 이제 진짜 실전으로 달리는 일밖에 없고, 좀 조급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또 협회장님이 저희 그 대화님의 그거에 그 의견을 받으셔서 마니또도 이제 만드셔서 거기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때 이제 그 입찰이 안 됐을 때도 협회장님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니또도 있으니까 거기 또 데드캠프도 하고 하시니까 충분히 이 저희 협회랑 동기랑 연만 놓지 않는다면 뭐 그냥 든든한 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 저의 그 노력은 일단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또 1회독이랑 잠깐 이제 또 연말이라서 주춤했는데 1회독이랑 또 그동안 강의 들었던 거 쫙 정리하면서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들으면서 하면서 또 이제 협회에서 활동하는 거 열심히 해서 좀 그래도 결실은 있는 2021년 한 건이라도 일단 한 건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달리겠습니다. 네. 이제 교육 끝났으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좀 보물찾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수업을 들을 때는 이렇게 안 급했는데 이제 막상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년 이제 21년 딱 되고 그런 생각하니까 이게 엄마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빨리 바라지 않아도 뭔가 바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과를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이제 누나들 눈치도 보이고 보물찾기를 열심히 해야죠. 맞아. 젊었을 때 경매 물건 가지고서 월세 받는다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다. 꼭 실현해야 돼. 저는 참 운이 좋게도 우리 동기 형님 덕분에 한 건을 잡았는데 이게 아까 와이프 얘기 잠깐 했는데 그 등기권리증이 집에 이제 왔어요, 우편으로. 예. 등기권리증 집에 딱 왔는데 이제 와이프가 그거 오니까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부동산이 왔네. 제가 무슨 막 했더니 와이프도 이제 웃으면서 좋아는 하죠. 이제 그런 거 보면서도 이제 저도 이제 참 요번에는 운이 좋아서 진짜 주워 먹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내 실력으로 이제 또 한 건씩 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막 앞서서도 우리 전부 다 경매의 장점, 경매의 배우거나 달라진 점만 얘기했는데 경매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가장 좋은 게 저는 제 생각 아까는 말 안 했지만 제일 좋은 게 투자금을 대부분 다 회수를 하고 어떤 경우에 투자금 이상을 바로 회수를 하니까 전 그거만큼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경매를 시작했거든요. 괜찮은 일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은영님 얘기처럼 이제 한 건 하다 보면 또 조급해하지 않고 하다 보면 실력도 커지고 또 좋은 일도 계속 있을 것 같아서 내년 21년이 좀 기대됩니다. 우리 35기 화이팅! 대한님. 올해 이렇게 협회 들어와서 경매를 배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이제 낙찰이 된 것 같아요. 일단 감사하고 올해는 일단 제가 1년에 2건씩을 목표를 했는데 일단 올해의 목표는 이루었고 내년도에도 또 2개를 하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본 안에서 일단 그 부분을 이제 진행해 나갈 거고 제가 이제 자본이 그렇게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제 남은 돈은 한 1,500 정도밖에 없어요. 실제 그러니까 1,500이 진짜 적은 돈이 아니라는 부분.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저기 2,900짜리도 있었잖아요. 대표님께서 2건을 잡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내 자본 운영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과감히 준 거거든요. 준 거라기보다는 그냥 양보했죠. 아니면 제가 2,900이 제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됐으면 아마 2,900도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능력이 안 돼서 준 거고 거의 양보한 거고 또 능력이 되니까 또 잡잖아요. 옆에서 잡는 거고. 예. 근데 제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한 1,500 정도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1,500이 있는 게 어딥니까? 저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벌써 이제 한 2건 정도를 제가 이제 그 범위 내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는 거기는 그냥 내가 참여를 안 했고 거기는 내가 참여를 했을 때 내 자본이 다 잠식돼 버리는. 왜냐하면 아파트였는데 그건 살 수는 있었어요. 제가 낙찰 받으면 살 수는 있겠다 싶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조사를 쭉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한 게 잘했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가격이 높게 9명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내가 썼더라도 내가 자본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쓸 수 없는 범위를 그 사람들은 썼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털어버리고 새로운 건 하나를 또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내 자본 안에서는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걸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하려고 했었는데 변경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동안 이제 최대한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다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뭐 스파레주 장점이 뭡니까? 배운 대로 하고 뭐 이제 두려울 거 없잖아요. 정말 두려울 거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배운 대로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저도 이제 기존에 이제 했던 녹음 강의들을 계속 또 다시 또 지금 교육 받으면서 쭉 들었었고 지난주부터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또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워요. 또 새로워요. 또 낙찰 받으면 또 듣죠. 정말 계속 우리 했던 강의가 진짜 진국이니까 그 강의 절대 놓지 말고 계속 하면 좋은 2021년에는 우리 35기들 전부 좋은 물건들 많이 잡으실 겁니다. 제 거보다 훨씬 수익률 높고 좀 더 좋은 걸로. 저는 뭐 자본이 좀 약해서 실질적으로 빌라 조그만 거 잡았잖아요. 그걸 잡았지만 우리 동기분들은 좀 더 큰 좋은 물건들 아마 훨씬 더 그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일단 경매를 만나게 된 게 이제 협회를 만나고 그 이사님하고 협회장님 만난 게 제일 행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받으면서 이제 35기 동기분들 만난 인연이 어떻게 보면 제 세미나 오면서 힐링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동기분들이 없었다면 집에서 어떤 이런 좀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못 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끝까지 교육을 완수할 수 있어서 동기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협회장님이 이제 이제 옷을 만들어 줬다 그러면 이제 그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가서 이제 실전을 부딪히면서 싸워서 이기면 될 것 같은 너무 감사하죠. 윤자님 마지막으로. 저는 뭐 급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먼저 나이도 많이 먹었고 뭐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천천히 좀 좋은 물건을 좀 앞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주의예요. 일단은 우리가 아까 많이 또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경매는 급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딱 경험해 보니까 저도 첫 물건 우산 상가 한 다음에 그냥 한동안에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관심도 없었다가 어느 순간 막 내가 상담했던 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상담했던 교육생은 다가구를 사서 뭐 1억을 벌었네, 집이 10개가 되네, 월 수익이 500만 원이 순수익이 나오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어느 순간,
나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교육생들 상담만 해주고 있고 나는 돈을 못 벌고 있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작년에 대표님한테, 나도 경매 투자해야 되는데, 대표님 빨리빨리 물건 좀 골라보라고 막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시발점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그 몇 년을 투자를 안 했지만, 이 경매라는 게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기회가 오니까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그냥 점프가 한 단계 계단 올라가서 점프가 아니라 그냥 푹푹푹 점프가 되더라고. 하고 또 때가 되니까 돈이 들어와요. 내가 우리 오빠가 돈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나고. 옛날 같았으면 오빠 돈 있어? 이러면 없어. 돈이 없는데 이렇게 했는데 내가 투자할 쯤 되니까 오빠 돈 있어? 그랬더니 있어. 왜 돈 필요해? 이러더라고. 돈 좀 빌려줘봐. 5천 갖고 오고 7천 갖고 오고 이자 따박따박 잘 주니까 야 더 돈 안 필요하냐? 돈 있으면 내놔봐. 이래가지고 박박 긁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야 이거에 운이구나. 어느 정도 시기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옛날에는 그렇게 아득바득 하려고 해도 안 됐었는데 시기가 되니까 돈들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점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이제 그거는 내 노력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내 오빠한테 내가 항상 바쁘게 사는 모습, 열심히 사는 모습, 시골에 가도 막 전화하기 바쁘고, 회사 일하기 바쁘고, 회원들하고 얘기하기 바쁘고, 맨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바쁘게 사는구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또 우리 오빠도 그런 생각을 했겠지. 내가 맨날 탱자탱자하고, 우는 얼굴 하고, 힘들어하는 얼굴 하면은, 쟤한테 돈 빌려주면 뛰겠지? 형제 간에도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복을 만들려면은 나한테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남의 에너지를 줄 수는 없어요. 하고 내가 내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그 에너지가 또 덤이 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에너지를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주는 에너지를 또 내가 받고 요게 이제 많이 또거든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지금 당장 뭐 코로나 때문에 아까 물건 다 변경되고 치아돼서 다 들어가서 많이 투자할 물건 자체가 많이 없지만 이 상황에서도 경매에 대한 열정 잃지 않고 마니또 회원들 만나고 선배들 만나고 지금 마니또에 보면 막 고급 정보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또 경보선하고는 틀리거든. 경보선은 뭐 일반 회원부터 다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가 교육생 외에 줄 수 있는 교육생들이 줄 수 있는 정보를 다 못 줘. 근데 여기는 이제 막 선배들이 막 어떤 정책, 시행 뭐 이런 거 오는 거 중요한 거 막 업로드 해주고 거기서 대화 나누면서 하는 게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이제 강의 막 들어갈 때 이제 정말 스파주 교육생들만 있으니까 중요 정보 어떤 그런 게 나갈 수 있으니까 요거에 꾸준히 참여만 해도 그냥 이게 밀려서 가는 거 있잖아요. 떠밀려서라도 이렇게 부자의 대열에 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이 끈을 놓지 않는 노력만 해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는 우리 35기가 좀 더 한 발짝, 두 발짝, 10발짝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수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씩 보고 싶은 얼굴 만나서 화상 토론하고 마니또에 올라간 공지 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우리 토론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체득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막 해서 서로 습득하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크죠. 아셨죠? 네. 모두 부자 되길 바랍니다. 35기 화이팅! 화이팅! 네. 네네네.